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100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 시간을 하는 것인데요. 이 11차를 10번, 즉 10번 한 것을 10번 반복하면 100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뭔가 실행을 해 나가고 계획을 세워 나갈 때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차, 오늘 여러분들은 첫 고비를 넘기신 겁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11차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돈에 관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3,070조로 증가했어요. 대한민국에 3,07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많은 돈이 풀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가게에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정확히 아십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 관심이 없어요. 뭐 지금 뭐 없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서 창업하신 우리 특허받은 입는바렛의 창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좀 괜찮은 분들이에요. 좀 수준이 높으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이제 앞으로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창업 중개든 소매 판매든 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 개념을 좀 잡아서 그분들에게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변화가 제게서 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공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행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눠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옛말에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배워서 남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하고 배우고 깨달은 바들을 여러 사람들과 옳은 방법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은 조직에 공헌하는 거, 그것이 나라에 공헌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가장 작은 실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많은 돈들, 3,070조라고 하는 통화량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풀어져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어느 자산에 지금 속해 있단 말이죠. 이제 실물 경제에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돈을 번다면 돈을 좀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쥐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돈은 잘 써야 돼요. 잘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잘 흘러야 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돈에 대한 개념과 관점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대로 이 돈을 생각하고 정의한다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인정한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제 대홍수에 우리가 지금과 이전과 같은 시각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또다시 새 하루를 출발합니다. 돈 관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든 또 우리가 새로운 직업의 일을 시작을 하든 그 직무에 맞는 일의 숙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어떻죠? 아주 기초적인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 난이도를 점점 높여 나가죠. 그래서 훈련량이 늘어날수록 그 훈련에 적응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는 더 좋은 퍼포먼스,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잘 관리하는, 즉 돈에 대한 기초 개념이 정립이 되고 작은 돈을 조금씩 관리해 본 사람은 그 금액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즉 정비례할수록 이 사람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커지는 데에 비해서 돈을 관리하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죠? 돈은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 훈련이 부족하니까 그 돈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내게 아닌 거예요.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그 돈은 내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마케팅 스페셜리스트이신 우리 맹명관 사부님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식사를 하면서 맹사부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삼성의 이 이재용 부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 사람은 거의 신의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뭐가 신의 레벨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경영 3세입니다. 할아버지인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선대 회장이 삼성이라는 토대를 만들었고 이건희 회장이 인류 기업, 세계 10대 기업으로 포춘 기업 20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죠. 그리고 경영 승계가 자본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은 최근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죠. 장사를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구치소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그룹의 안정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영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한단 말이죠. 그런 큰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영 2세들의 경영 훈련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는 하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지속 가능한 돈 관리, 경영 관리를 공부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실물 경제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경쟁자들과 경쟁 속에서 그 과정을 실전에서 증명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오늘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10,000원을 마이너스 나지 않고 20,000원, 100,000원을 만드는 게 기초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되겠죠. 첫 번째, 쓰는 게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정된, 제한된 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10,000원이라는 돈에서 5,000원, 최소 5,000원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든지 저축을 해서 내일 발생될 위험한 상황에, 즉 내일 내가 수입이 없을 상황을 대비해서 그 돈을 여분으로 세이브를 해놓는 이 기초 개념이 먼저 서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10,000원을
후딱 써버립니다. 왜? 내일 또 10,000원이 생길 거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증거예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내일 내가 수입이 없을 수도 있으니 5,0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빼놓는단 말이죠. 왜? 지금 내가 10,000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이 있으면 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100만 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오늘 10,000원을 써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1억이 있는 사람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니까 1억이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쓰는 건 아주 적은 소비 지출이에요. 검소한 소비 지출인 거죠. 근데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0원을 다 써버리는 건 사치죠.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인 건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 현상이 욜로다. 뭐 젊었을 때 뭐 멋있게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건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네 가정과 너의 삶의 미래가 어느 정도, 즉 경제 대홍수가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있는 상황 내에서 충분한 경험의 소비를 하느냐, 아니면 내일 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바하면 돼. 오늘 그냥 몇만 원 번 거 그냥 내 욕구와 욕망대로 사용하면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 2030 MZ세대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개념 없는 무절제한 80%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재정 관리, 돈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토대가 그들에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롤모델을 보고 순응할 때 여기서 순순히 그들이 호응할 때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그들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매일 전전긍긍하는 모습, 돈이 없는 모습, 늘 어려워하는 모습, 늘 힘겨워하는 모습, 늘 내일 또 돈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학습 경험으로 체득돼 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과 견해를 견지하게 됩니다. 그 까닭에 내 말이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일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도 흐트러 쓰시면 안 돼요. 낭비되는 거, 내가 의도한 바대로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막 빠져나가고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고 왜 나는 매달 돈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훈련하셔야 됩니다. 100원짜리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100원을 1,000원으로 만드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아야 돼요. 버는 게 많아질 때까지는 쓰는 걸 줄여야 돼요. 절약이라는 단어 아시죠? 절약해서 돈을 써야 돼요. 절약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전약이 필요합니다. 다시, 절약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의 돈을 쓰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첫 걸음, 첫 단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얼마를 쓸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얼마를 쓸 것인가? 나는 얼마를 쓰고 있나? 그러면 7일이 모이면 이번 주 내가 쓰는 돈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4번 반복하면 내 한 달에 돈에 쓰는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써야 된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시간 관리표 쓰고 계시죠? 그 두 번째 훈련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시간과 돈은 같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자원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학습 진행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자, 이제 5분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제 세 번째 특허, 어깨 및 상체 자세 교정이 가능한 압박 의료에 대한 특허와 공보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네 번째 특허, 흰다리 변형에 대한 하부 체형 및 보행 교정력 압박 의료라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지개 힐링 타이트 팬츠라는 이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기초적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더 디테일한 보행을 교정해주고 또 흰 다리에 대한 직관적인 기술이 접목되는 이 기술은 추후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우리 이 제조회사 자체에서 이 개발을 통해서 이 기능들이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임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결과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품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개발 배경이자 개발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만 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를 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공보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발명의 효과는 본 실시 예를 통해 휜 다리 및 골반 변형에 대한 하부 체형을 교정할 수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휜 다리 및 골반 변형 등의 하부 체형을 교정할 수 있다. 이게 발명의 효과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소매 판매 교육을 기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 2기가 수업 중에 있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몸읽기 10중 8구 근골격 기초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이 골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자,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또한 골반 및 무릎 관절의 갓 교정을 할 수 있다. 엄청나죠? 또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교정 밴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특수한 이 탈부착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팔자걸음 등의 잘못된 보행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 보행을 교정한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네 번째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도 역시 아직 적용된 개념에서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을 더 고도화시켜서 적용할 계획인데요. 가슴 보정 및 흉추 교정용 여성 상위 특허입니다. 요거는 오로지 포우먼, 여성을 위한 기술이에요. 왜? 남성은 여성과는 이 신체학적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가슴이 남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슴의 보정, 그리고 흉추, 경추가 목뼈고 흉추가 가슴에 있는 척추뼈죠. 그 부분을 효과적인 기술로 인해서 교정해주는 여성을 위한 상위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특허입니다, 이게. 자, 이 공보는 발명의 내용, 해결 과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본 실시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남성과 차별화된 여성의 신체 특성인 가슴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겨닝 들어 올린다는 거죠. 및 아름다운 삼각형 라인으로 볼륨을 살려줌과 동시에 흉추를 서포트하고 등을 펴주는
상체 교정 목적의 여성 상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해결 과제예요. 중력으로부터 여성의 가슴을 효과적으로 견인해주고 아름다운 삼각형 가슴 라인으로 최적화된 여성의 그 체형에 맞는 가슴 라인으로 볼륨을 살려준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입는 바르 자세, BB484를 착용해야 되는 시대예요. 야, 너 BB484 입었니? 너 BB 입었니? 이게 이제 대명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꿈꿔보면 마지막으로 발명의 효과를 볼게요. 본 CCA를 통해 남성과 차별화된 여성의 신체 특성인 가슴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견인 아름다운 삼각형 라인으로 볼륨을 살려줌과 동시에 흉추를 서포트하고 등을 펴주는 상체 교정 목적의 여성 상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5번째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다 적용이 되었고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저희가 교환으로 다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